2024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채권 시장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관세 인상과 재정 적자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이 한국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인가에 대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5의 금리 채권 섹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 경영연구소 이승훈 선임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책은 금리에 대해 상승 그리고 하락하는 요인을 모두 지니며 이런 양면성이 불확실성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정책은 미국의 수입 물가를 높이거나 미국 내 생산 확대로 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글로벌 교역 축소와 투자 위축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은 노동력을 줄여 임금을 상승시키지만 소비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는 양면성을 가지지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켜 한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제 유가를 하락시켜 물가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금리 방향성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낮아지는 상고하저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높은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인하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금리 인하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정책의 경제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에는 금리 인하 속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는 트럼프 정책 효과가 미국과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금리 인하가 지속될지 느려질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무역 정책과 불법 이민자 추방에도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금리 인하가 느려질 수 있고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에너지 정책으로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출이 약화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금리 인하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24년보다 27% 증가하면서 금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10월에는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되면서 이를 추종하는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금리가 상고하저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25년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를 과도하게 갖기보다는 상반기 금리 인하를 지켜보면서 하반기 금리를 유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과 금리 인하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채권 투자에도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한 경험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한국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인하되는 수준보다 0.2%보다 높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국고채 3년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손해는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도 이와 비슷한데요. 연준 기준금리가 최종적으로 인하되는 것보다 0.4에서 0.5%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규칙은 계략적으로 금리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경제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장단기 채권 기준으로 보면 단기 채권 3% 내외의 금리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금리 등락에도 단기 손실 위험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낮다는 점에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장기 채권 투자를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금리 등락에 따라 손익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적정 금리 수준을 먼저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 국채 투자는 금리 수준이 높고 앞으로 금리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채권 투자에는 환율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채권에서 4~5% 수익이 났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3% 하락하면 원화로 환전했을 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자금 조달 금리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출금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는 채권시장에서 매일매일 결정되고, 은행은 신용등급별 위험을 측정해 가상금리를 확대하기도 낮추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 가상금리가 올라서 체감하는 만큼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5년 기준금리 인하가 채권금리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와 같이 2%대 대출금리를 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실 대출금리보다는 대출 한도, 상환 능력,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더 신경 써야 하는 다소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금리 채권 부분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금융생활에 조금이나마 안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의 경계를 넓혀라.